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커머스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티몬과 위메프, 쿠팡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셜 커머스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옥션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오픈마켓이라고 불렀고요. 이 회사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일반 소비재 물건들을 판매하는 회사는 사실 아니었었어요. 이 회사들은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였죠. 어떠한 공구를 하나 올려가지고 그 공구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을 먼저 막 모아요. 그래서 이 고객들이 모이게 되면은 딜이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그 티켓을 사와 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자 분들이 딜을 하나 올려서 그 딜이 성공을 하면 그때 판매자들한테 대금을 정산을 해줬는데 이 대금 정산을 대략적으로 한 3개월 후에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마켓, 옥션, 11번가 또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물건을 받고 나서 정산이 언제 되냐면 구매 확정 버튼이 눌러지고 나면은 다음 날에 돈을 줘요. 왜냐하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통신 판매 중개업으로 해가지고 고객과 판매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거예요. 중개 서비스를. 그래서 고객들이 여기에 우리가 사이트에 모아놨고 판매자분이 상품을 올리면은 그 상품을 사면 이 고객들한테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샀는 금액을 이 플랫폼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뭐 해야겠어요? 판매자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 서비스를 하면서 서비스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켓들 별로 수수료가 있는 이유는 다 그런 것 때문인데 이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회사는 말 그대로 소셜, 일단 고객이 모이고 나서 커머스가 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판매 대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산 자체도 위메프와 티몬들이 나왔을 때 부터 정산이 느렸어요. 쿠팡은 형태가 좀 달라졌죠. 왜냐하면 로켓 배송을 통해 가지고 판매자들 물건을 쿠팡이 먼저 사와요. 매입을 해옵니다. 그 판매 대금을 나중에 좀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판매 대금 정산을 좀 늦게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판매자분들이 쿠팡한테 물건을 팔고 쿠팡은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 형태가 로켓 배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쿠팡을 믿고 판매자분들은 물건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몬이랑 위메프랑은 좀 형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 물건을 먼저 사와가지고 고객한테 팔기보다는 얘네들은 옛날에 있는 소셜 커머스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어요. 딜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티켓 아니면 공연 티켓 이런 것들을 위메프, 티몬 그리고 인터파크, AK몰까지 더 많은 회사들을 큐텐 글로벌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기반의 이 회사한테 매각이 됐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티켓을 많이 판매하는 위메프의 티몬의 이 현금 흐름을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 회사를 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덩치를 불려가지고 이 Q10이라고 하는 회사는 상장을 도모했습니다. QX프렉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나면 상장사가 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덩치를 불린 거예요. 덩치를 불렸지만 이게 상장이 실패했잖아요. 상장이 실패하면서 판매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현금이 조금 막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 기사들을 한번 조금 읽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있죠. 싱가포르 기반의 Q10, 이 위메프, 티몬, 이 계열사들이 이제 됐잖아요. 이 곳에 대금 정산을 미루고 있다. 지금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티몬 캐시로 페이코 포인트 전환이라든지 해피머니 전환도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게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투어라든지 노랑풍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위메프와 티몬에게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티몬이랑 위메프의 각각 결제액이 3,082억 그리고 8,398억 이 돈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회사를
매수할 때 줬는 돈을 그대로 이 결제액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큐텐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티몬이나 위메프를 살 때 이 정도의 금액을 주고 샀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이 티몬이나 위메프의 이 거래액 자체가 6조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들의 매출액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합쳐보면은 대충 이 회사를 매수할 때에 그 1년치의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달 기준에 이 정도의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회사들의 한 달치의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를 매수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티몬이랑 위메프, 큐텐 글로벌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보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느 정도 논란이 조금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언론 기사에서도 큐텐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위메프, 티몬 지금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문제가 좀 터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많은 판매자들이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판매할 물품이 없어지게 되고, 지금처럼 소비자들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휴되어 있었던 대기업들도 자꾸 이렇게 이탈을 하죠. 그러면서 다 바로 돈을 내놔라, 이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티몬이랑 위메프에서 너무 지금까지는 조금 속된 말로 꿀 빨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눈 가리고 아웅처럼 고객들한테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물건을 판매를 하는 판매자분들이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티몬이랑 위메프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고객들을 모아오고 그러는 마케팅 수단으로 잘 써왔었을 건데, 이 위메프와 티몬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너무 돈을 조금 묶어놓고 그 현금을 가지고서 조금은 기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조금 하게 되죠. 근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스템들을 한 번 더 소비자분들도 한 번씩 다 들여다보게 되고, 우리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탄탄하지 않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들은 아무래도 알리테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더 온라인 커머스의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많은 판매자분들도 생기고 온라인으로 많이 거래하는 고객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리 감독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기관들의 움직임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는 많은 소비자분들도 조금 알게 되고, 이런 시스템들의 체계 같은 경우에도 판매자분들도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조금 알았으면 조금 더 우리가 똑똑한 소비, 그리고 똑똑한 판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커머스의 생태계가 판매자분들이든 소비자분들에게도 다 좀 유용한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국내 커머스의 성장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위메프와 티몬 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쓰면은 주문이, 말쓰면은 정산이 되는 날들을 보내십시오. 다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